다음으로는 그 신앙에 대해서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항만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항만 이야기를 조금 드릴까 합니다. 네덜란드는 사실은 오랜 항만의 도시지만 2차 세계대전을 겪게 되면서 사실은 지금의 항만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지금은 한 75년 동안 지금 현재 항만을 갖다가 미래의 성장을 담보하면서 직경국 거리로는 45km의 길이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제 신앙이 진해 쪽에 확정되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다음으로는 어떠한 우리가 미래 성장 잠재력을 담보할 수 있을까 항만에 있어서 그렇다면 그런 고민도 지금 현재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16일 날 부산항 미래의 비전 선포식 대통령께서 지금보다 한 8배 넘는 규모로 항만 배후 도시가 다 토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제2신앙을 통해서 8배 정도를 갖다가 공간적으로 확정하기는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대륙철도가 열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2신앙이 완공된다라면 지금 현재 송정에 있는 지금 현재 철도로서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양산 ICD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양산 ICD 기능과 이 철도 기능을 어디서 담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에 대한 생각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짧은 소개로는 이제 신북방 정책하고 이제 신남방 항로의 중심이 이제 우리 경남 쪽에 신항 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기능은 아마 우리 남북 내륙 철도에 다 접목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남북 내륙철은 경정선의 어떤 정시성을 확보한 부분도 있지만 강양권의 어떤 철도에서도 또 정시성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내륙 철도는 철도 물류가 돼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도 충분하지 않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제2신항 개발 계획의 개요와 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렵니까? 예, 제2신항은 이제 지난 8월 1일 날 제2차 신항만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서 진해 지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는 이제 진해구 연도 서쪽에 컨테이너 전용선 21선석인데 2040년까지 13조 5,500억 원이 투입돼서 단계별로 투입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21선석 중에서 2030년까지 9선석, 40년까지 12선석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100만 TU 정도 물동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8월 21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서 곧바로 10월 초에 착수를 해서 내년 3월 내지 4월에 완료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고요. 거기에 되면은 내년에 기초 연구 용역을 거쳐서 2021년에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동시에 해서 2022년에 착공식을 한다는 게 정부 계획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서는 진해 지역을 이시한 지역민의 어떤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 경제의 부가가치가 높일 수 있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건설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한번 더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아까 그 미래의 어떤 수요를 담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부산항 신항 제2신항 옆에 가장 가까이 4km도 안 되죠, 그죠? 거기에 뭐가 있으면 진해항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진해항에서 한 직경거리로 하면은 8km 정도 되나요? 마산항이 있습니다. 3부, 4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을 미래의 수요를 어떻게 엮어낼 것인가도 우리 경상도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국가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기적으로 좀 서로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해양수산부 항만구하고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제가 오문 자유반에서 생계터전을 제공한 어민들의 피해 지원 대책과 신앙 지원 특별법 제정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신앙지원 특별법 관련해서는 이제 창원시에서 신앙 배후 지역 어떤 환경 생태 조사와 또 신앙 주변 지역 어민이나 지역민에 대한 이제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도가 그동안에 창원시하고 여러 차례 실무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구체화시킬지 논의해 왔습니다. 이제 그 용역은 2021년입니다만 이 법제화 업무는 내년도 한 중순경에 완료를 해서 이게 법제화가 구체적으로 나오면은 이제 정부에 건의하고 또 국회에서 법률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뜨겁게 되는 이 신앙 명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신앙 명칭은 5월 3일 날 우리 도와 부산시가 이제 상생협약에서 신앙 명칭을 이제 지역명을 한다고 합의를 했었는데 이 관계를 이제 창원 시민의 어떤 여론조사라든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이제 우리 도가 건의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우리 도에 건의를 하면은 해수부를 건의하고 이제 항만 정책 심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아마 예타 전까지는 돼야 각종 설계에 명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 한 4월까지는 확정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배우물류 단지가 현재보다 8배 정도 삭대돼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전략이 있습니까? 예, 우리 도에서 이제 이 경남 중심으로 항만이 재편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배우물류 단지 자체가 이제 단순하게 보관보다는 가공이라든지 또 생산 또 비즈니스까지 연계하는 그런 복합 물류 허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한 400만 평이 개발 중이거나 완료되어 있고 나머지 한 400만 평 계획 중입니다. 이게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동부가 물류 R&D 센터 설치 연구 종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특히 이제 전문가 포럼 등도 개최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제 의견 수렴을 해서 이 용역이 내년 5월에 완료되면 이제 경남행 스마트 융복합 항만 물류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미세먼지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뭐 서울이나 대구 내륙 도시보다도 지금 현재 항만 인근 도시가 미세먼지가 뭐 만만치 않을 정도로 지금 현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 지역에서의 미세먼지 제감 대책에 대해서 뭐 생각하고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항만 이제 전반에 대한 이제 대기질 관계는 이제 4월 9일 날 항만 지역 대기질 개선안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8월 초에 거기에 관련 시행령과 시행구체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각종 항함유량 배출 규제를 한다든지 또 운항 속도를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강화된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대기질에 관한 종합계획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계해서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거 세부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항만 지역에서 가장 그 미세먼지 중에서 유해 성분이 많은 게 싹스입니다.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이 1999년 4월에 되었고 지금 내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라든지 우리가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건의는 할 건 하고 야드 트랙터 같은 경우에 LNG가 하고 그다음 이제 육상 전력 공급 장치도 금년 내에 완료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아까 우리 앞에도 봤죠. 수송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지금 현재 항만 배 우선부는 비도로 부분이겠죠. 그죠? 비도로 부분도 만만치 않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신항에 지금 현재 교통수 앞으로 21석이 더 늘어나면은 도로 부분에서 차량으로서 온다라면 너무 미세먼지가 더 심각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원천적으로 해결했던 철도가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철도 부분을 검토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특히 미세먼지 관련해 항만 우리 시설에서는 AMP, 육성 전압 시설이라든지 야대의 어떤 우리가 하는 전기하라든지 이런 것 외에 강력 교통망에 대한 정비가 철저히 준비되지 않으면은 이 항만지에서의 미세먼지는 제거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역을 두 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물류 쪽이고, 하나는 배후단지 개발인데, 이 배후단지 개발할 때에 이제 철도망까지 같이 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연결을 해서 대기 오염도 물론이지만은 물동량이 빨리 이동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지금 용역에서 감안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는 데 수고하시면 들어서 좋겠습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근 항공화물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항공화물 중에서도 전자 관련 그죠? 네, IT 컴퓨터 반도체가 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 제가 단적인 예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근 좀 오래된 이야기는 대구 삼성전자가 수원을 가기 전에 대구 54단에 유치를 하려다가 98% 정도 성사를 보냈지만 한정 물류 비용으로 인해서 수원을 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구미 같은 경우는 어저께 우리 지사님도 말씀했지만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경기도 용인을 가려다가 다시 접근성 때문에 다시 구미가 고배를 마치는 그런 경우였고, 삼성전자 연구소 유치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지역에서 특히 ICT 기반 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항공 분야에 있어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남이 이런 ICT 관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나 그렇다면 항공의 어떤 역할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예, 그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동남권 가문 우리 공항에 대한 어떤 수출 외 화물의 어떤 수요에 대해서 대충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면 김해공항 국제선 수요 예측에서 우리 ADPI에서 어떤 정부 예측하고 네. 실제 예측이 차이가 좀 나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부분을 어떻게 줄여갈 것입니까? 지금 김해 신공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3.2km짜리 할주로를 한 번을 신설하고 또 터미널 확장도 해서 신공항을 6조 7,283억을 들여서 2026년에 개항하는 목표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국토부에서 2017년 8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는 용역 결과가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내용에서도 안전 문제와 소음 문제 개선은 하겠다는 사유는 당초 계획한 할주로 설치 방향에서 남쪽으로, 그러니까 200m를 이동한다 하는 그런 계획이고, 그리고 또 기존 할주로는 서쪽으로, 그런 게 오봉산, 이모산, 경운산, 그렇게 주촌 쪽으로 43.4도 각도를 돌려서 V자형으로 3.2km짜리 할주로 한 분을 신설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 이러한 계획을 최종 보고를 보완해서 연말까지 기본 계획을 고시해서 또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2026년에는 준공하겠다는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계획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해온 안전 문제와 소음 대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해 신공항 건설에 따른 문제점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울경 시도지사가 공감하고 지난 10월 26일 부울경 연구원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검증단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24일까지 김해 신공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한 42회에 걸쳐 검토한 결과 안전성과 소음 대책 등 항후 확장성 등의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김해 공항 확장은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은 곤란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도 부적합하다는 그런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는 검증 결과를 갖다가 국회에서
대국민 보고회도 하고 또 지난 6월 20일에는 부울경 단체장과 국토부 장관이 만나 김해 공항이 관문공항으로서 적정성 여부를 총리실에서 논의해주면 그에 따르겠다고 합의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8월 21일까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또 국토부와 부울경 부단체장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도 했습니다. 총리실에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문공항으로서의 김해 신공항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검증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동남권 관문공항이 김해에 됐든 가속됐든 밀양이 됐든 이 문제를 하고 이 동남권 관문공항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적어도 우리 경남에서는 어떤 수요를 담아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수도권에 대응을 하려면은 모든 인프라 시설의 결정이 인구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지역에 필요한 이런 관문공항이 제대로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동남권 전체를 아우르는 이것의 사이즈가 아니라 통일 이후에 대비한 수요도 담아내야 되고 장래 물동량을 우리가 예측했을 때 그 부분도 감안했을 때 이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대형 항공기 수용이 안 되면은 관문공항이 화물 수송에 한계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대책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 공항별로 국제선 항공물류 현황을 저희들이 조사해 봤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객의 화물을 제외한 순수 화물 물동량은 인천공항이 285만 8천 톤으로서 전체 물량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공항에 항공 물류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부산연구원에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영남권 사람들이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데 낭비하는 시간적, 경제적, 간접 물류 비용도 연간 260억에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행 공항처럼 대형 항공기가 수용되지 않는 공항은 화물 수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수도권에 편향된 항공 물류 집중화는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책으로 우리 도는 대형 항공기와 화물 전용기 취항이 가능한 관문공항이 건설을 위해서 부산, 울산과 함께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요구하고 있고 현재 총리실에서 주관으로 해서 김해 신공항이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연일 도정 질문에 답변하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은 남북 내륙철도의 국가재정사 확정과 제2신항의 정부 계획 반영 등 오랜 시간 도민들이 염원해왔던 대형 국책사업들이 결실을 맺고 되었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또한 도민들의 편리함과 안전함을 고려한 가장 최적의 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철도, 항만, 공항 등 글로벌 물류 허브 경남으로 나갈 수 있는 세 가지 열쇠를 다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남이 얻은 세 가지 열쇠로 유라시아 동쪽 관문으로서 물류 허브 경남으로 도약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봅니다. 지사님, 제2신항 배후 교통 인프라 측면으로는 도로는 강력 교통체가 연계하고 철도 물류는 진해 지역 부산항 제2신항이 향후 늘어나는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배후 강력 철도망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특히 남북 내철도와 연계 방안, 제2신항 확장성 확보 방안 등 경상남도의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경남의 물류 산업 그리고 동부가 물류 플랫폼으로 가자는 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제2신안과 남부 내륙철도, 저는 서부경남 KTX라고 계속 부르고 있는데 저도 우리 남부 내륙철도와 제2신항은 신항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남부 내륙철도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래서 단선으로 할 거냐 복선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그 결정하는 데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현재는 제1신항과 신항 배후철도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신항 배후철도가 부전 마산간 복선 그리고 경전선으로 연결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이 신항 배후철도 제1신항에 있는 신항 배후철도가 제2신항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지금 제4차 철도 기본 계획 국가 철도 기본 계획이 수립 중인데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남부 내륙 철도로 제2신항 화물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남부 내륙 철도뿐만 아니라 향후에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대륙으로 가는 철도망 구성을 위해서는 동해안으로 해서 가는 철도망도 함께 연결돼야 되고 그래야만 경남 부산이 유라시아로 가는 대륙의 첫 시작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향후 지금 현재 총리실에서 실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겠지만 동남권 감옥에 대한 경남도에 어떤 추진할 것인지 앞으로 동남권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동남권 감옥공항이 개정되면 우리 의견을 아마 기본계획에 반영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아까 의원님 질의 중에 김해 신공항에 대한 ADPI 용역에서의 여객 수송량 예측과 그리고 국토부의 기본계획의 차이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2018년 김해 신공항의 여객 수송량이 약 1,000만 명입니다. 근데 그 ADPI와 예비 타당성, 사업 타당성 용역 때는 2046년까지 3,800만 명 기준으로 신공항이 계획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토부 기본 계획에서 이게 1,000만 명이 줄어버렸어요. 2,800만 명을 2046년에 그 여객 수송량으로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놨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총리실 검증 과정에서 김해 신공항이 과연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느냐 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김해 공항 확장 계획으로는 3,800만 명까지 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기본 계획을 그렇게 줄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은 과연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때 공약하셨던 인천공항 유사시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24시간 운영 가능한 그런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김해공항 확장을 통해서 그런 역할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이 총리실 검증 과정에서 반드시 짚어져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총리실 검증에서 이 부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외에도 안전이라든지 소음 환경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한 검증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동남권 관문공항을 어떻게 나갈 건지 하는 부분은 그 이후에 결과를 놓고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앞에 말씀했지만 특히 동부강원도 그렇고 남부 내륙철도도 그렇고 이 물류 기능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복견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네. 지금 김해공항의 물류 수송은 인천공항이 90% 이상이고요. 김해는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부산항 그리고 제2신항, 진해신항과 그리고 철도까지 연계된 트라이포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대륙으로 가는 출발점이자 해양의 시작점인 부산 경남이 동북아의 물류 플랫폼이 되려면 항공 화물, 항공 수송에 대해서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와 항만 그리고 항공을 연계한 경남의 글로벌 물류 구축 방안에 대해서 지사님의 비전과 전략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네. 대략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유럽과 아시아를 합한 유라시아가 전 세계 GDP의 60%를 차지합니다. 이 유라시아의 첫 출발점인 부산 경남이 이제는 공항, 항만, 철도가 연계된, 그렇게 해서 실제 철도와 항만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물류의 플랫폼, 동부가 물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2신항, 그리고 동남권 신공항, 관문공항, 그리고 남부 내륙철도, 장기 계획들이긴 하지만 공사 중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향후의 물류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건지에 대한 계획과 함께 완공과 동시에 이런 물류 산업의 중심 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경남은 제조업이 강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환적 화물이나 화물 물동량에 의존하는 그런 물류 산업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물류 가공 산업까지 함께 연계된 그런 물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우리 미세먼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이 계속 지지를 하고 있지만 그 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도시숲 조성 방안, 한개 연계하는 방안이 잘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미세먼지 부분에서 도시숲 공원이 차지하는 역할은 굉장히 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사님은 연계해서 도시의 숲을 보존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요. 그러니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조금 답변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보충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최근 3년간 경남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총 1,661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PM10의 경우에는 46 마이크로그램에서 42 마이크로그램으로 2015년에서 18년 동안에 줄어왔고요. 특히 PM2.5의 경우에는 25에서 20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경남의 평균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게 지역 간의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앞으로 이런 지역 간 편차를 줄여가면서 향후에 5년 동안 작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6,800억 원의 예산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그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맞는 지역 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시숲, 특히 공원 일몰제에 따른 그 도시공원이 줄어들게 되는 부분은 미세먼지 또 환경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심각한 위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대책으로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그리고 꼭 필요한 그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LH라든지 관계기관이 나서서 직접 매입하는 것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시공원 사업은 시군 단위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 단위에서 지금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도에서는 종합적으로 각 시군의 대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를 계속 함께 협의하고 있고, 혹시 특히 도시 지역의 경우에 지원이 필요하거나 협의가 필요한 부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하시는 고생해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